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추가 제재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지난 22일자 자료를 통해 조지아주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초기 단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조지아주는 10만 명당 신규 확진 환자 159명을 기록하며 적색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 중에서 10만 명당 신규 확진에서는 48위, 코로나19 검사당 확진 비율에서는 3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공공장소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따를 것을 당부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침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don't see any reason to take any additional steps right now. As I spoke earlier, we've got plenty of capacity. We're in constant communication with our hospital CEOs. We're watching, not just one number, but every number. 조지아주의 현 지침은 모임을 50명으로 제한하며 주 전체 단위의 마스크 의무화 조항은 없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주민들이 안전 지침을 잘 따른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citizens are the ones that solved the problem after July 4th because people did what we asked them to do, and we're asking them to do that again going into Thanksgiving. If we do that, we're going to get on the backside of this little bump that we're seeing, and we're going to be closer to getting the vaccine distributed. 조지아 주정부는 가을을 위한 4가지라는 캠페인을 통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귀인의 뉴튼 락데일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 대비해 백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보건국 측은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의사 유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접종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설문조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해당 주소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앨릭스 에이자 연방보건부 장관이 12월 10일 이후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 FDA가 12월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백악관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워프 스피드 작전, 즉 초고속 작전 브리핑에서 FDA 승인 이후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 구역의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에이자 장관이 밝힌 64개 관할 구역 백신 초도 물량 배정이 위험군의 규모가 아닌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총무청 GSA가 차기 정권 인수인계에 필요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23일 공개한 서한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자신은 결코 이번 결정의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 압력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GSA의 행정적 조치에 대선 승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GSA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선거 부정 관련 조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GSA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복이 아닌 다른 이유로 협조를 지시하고 정권 이양 절차를 마지못해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에밀리 머피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한 서한에는 수신자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미스터 바이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GSA가 수신자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서한을 보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KTN 방송국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모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KTN 방송국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트롤리와 떠나는 한식 기행 4편 전편이 오는 27일 금요일에 방송됩니다. KTN 방송국이 자체 제작한 트롤리와 떠나는 한식 기행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편부터 3편까지는 지난 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됐습니다. 1부는 귀인의 관광청의 한식 트롤리라는 제목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서울 오브 사우스를 다뤘습니다. 제2부는 다나의 배추밭이라는 제목으로 김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직접 텃밭에 배추를 심어 농사를 짓고 김치를 만들어 먹는 미국인 다나 씨를 소개합니다. 3부는 잼의 한 입만 한식편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잼을 통해 현지인들이 한식의 어떤 매력에 빠진 것이며 최종적으로 한식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제4부는 한국식 디저트 편입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식 베이커리와 디저트가 미국에 전파되면서 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식 디저트 카페가 어떤 모습일지 소개합니다. 특별히 미국 소녀 잼과 친구들이 한국의 떡볶이와 전통차 그리고 빙수 같은 퓨전 한국식 디저트를 시식하고 그에 대한 반응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연출한 황기련 PD는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애틀랜타시는 미국 동남부 최대 규모의 도시로 한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고 또 한식과 한국 문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귀넷 카운티 정부는 한식을 이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 오브 더 사우스라는 한식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합니다. 또 우리도 잘 몰랐던 또 우리 음식의 인기와 또 한식을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식의 잠재성과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트롤리와 떠나는 한식 기행 총 4편 전편이 오는 27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가 6천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 수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심각합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307만 5,440명, 누적 사망자는 26만 7,52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5,32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9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1만 1,002명, 누적 사망자는 8,6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8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9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46,907명, 신규 924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6,563명, 누적 사망자는 658명입니다.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5,671명, 누적 사망자는 4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5,791명, 누적 사망자는 49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2명,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
경막 하혈증으로 뇌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마라도나는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 시절과 은퇴 후 기행을 일삼기도 했지만 실력으로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고 역대 최고 반열에 올랐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마라도나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오늘과 내일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경기들의 시작 전에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최대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내년 1월 31일에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그룹 퍼포먼스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 가수가 이 부분의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는 이 후보 지명이 미국 주류 음악계가 방탄소년단의 위상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BTS의 그래미 어워즈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 반 루이스 공항, 유나이티드 스테이션을 통해서 LA에 도착한 16세 이상의 여행객은 도착 이전 혹은 도착 직후에 캘리포니아의 여행객 2주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여행객들에게 도착 이후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안면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보호장벽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며 제조사가 지정한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해도 일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은 안전상 문제없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한편 덴탈 마스크로 부르는 일회용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재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